스페인 마드리드.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마을. 은퇴 후 바다와 책을 벗삼아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해양공학 교수로 평생을 바쳐온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65세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단을 내려온 뒤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가슴 통증.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희귀 심장질환. 그것도 스페인 최고의 의료진조차 고개를 젓는, 수술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창백한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신호음만이 그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감추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카를로스 교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즈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드리드 심장전문병원, 스페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었죠. 담당 의사는 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티네즈 교수님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심장 판막이 여러 곳 손상되었고 심근 자체도 약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 복합적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성공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 마리아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고 딸 소피아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몇 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이 눈앞에 다가오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직 아내와 함께 가보지 못한 곳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위해 바르셀로나의 또 다른 유명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 이 수술은 너무 복잡합니다. 심장 판막 3개를 동시에 교체해야 하고 대동맥도 함께 수술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희 팀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프랑스 파리의 병원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밤마다 호흡곤란으로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제 앞에서 밝게 웃으려 애썼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밤마다 울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제가 평생 모은 연구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편지도 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제자 중 한 명인 미구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아끼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르셀로나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구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국제학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과 비슷한 케이스의 심장 수술을 성공시킨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단시간 장기 이식 기록을 가진 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구엘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여러 논문과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심장 수술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특히 복잡한 케이스에서의 성과가 탁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담당 의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사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는 한국의 논문을 참고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소. 그곳에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힘든 수술을 받는 것보다 여기서 편안하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아,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소.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소. 미구엘이 한국 병원과의 연락을 도와주었습니다. 제 의료 기록을 모두 번역하여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틀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르티네즈 교수님의 케이스를 검토했습니다. 어렵지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저희 팀은 이런 복합 심장 수술을 수백 건 이상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의료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었습니다. 특히 IT 기술과 의료의 결합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고,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마드리드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병원보다도 이곳은 앞서 있었습니다. CT 촬영을 하는데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의사는 3D 홀로그램으로 제 심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당 의료진을 만났을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중환자, 의학 전문의까지 10명이 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팀장인 김 교수는 제게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즈 교수님, 저는 이런 수술을 500번 이상 집도했습니다. 성공률은 95%입니다. 교수님도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그들은 로봇 수술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빈치 XI라는 최신형 로봇이었습니다. 의사가 콘솔에 앉아 조작하면 로봇 팔이 사람 손보다 훨씬 정밀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술 중에 5G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협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수술 중에도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라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정밀 검사 끝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통역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며 음식까지도 제 건강 상태에 맞춰 제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자신감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 교수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를 믿으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요. 우리는 한국에 있잖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의료진 전체가 모여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 나사의 모습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되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에 눈을 뜨시면 새로운 심장으로 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마취가 시작되었고 저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술실 천장의 밝은 조명과 모니터에 띄워진 제 심장의 3D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 수술은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상된 심장 판막 3개를 모두 교체하고 대동맥을 재건하는 복잡한 수술이었습니다. 김 교수팀은 로봇 수술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소 절개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가슴을 크게 열어야 했지만 로봇 덕분에 작은 절개만으로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수술 중에는 AI가 실시간으로 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뇌파까지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었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가 울렸습니다. 또한 미국과 독일의 심장외과 전문의들이 5G 네트워크를 통해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자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새로운 판막을 심장에 연결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작업이었죠. 김 교수는 로봇팔을 조종하며 미세한 봉합을 진행했습니다. 로봇팔의 떨림 보정 기능 덕분에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완벽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은 수술 후 6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입원실이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모니터가 제 생체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느껴왔던 그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간호사가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수술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 삽관이 되어 있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삽관을 제거한 후 김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수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제 심장을 수술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수술입니까?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 의료 기술입니다. 회복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개흉 수술이었다면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했겠지만 로봇 수술 덕분에 2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매일 찾아와 재활을 도왔고 영양사는 회복에 최적화된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퇴원 전날
저는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서울 근처의 한 회복시설에 머물렀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이곳 역시 놀라웠습니다. 첨단 재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전문 재활 치료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는 AI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친절한 음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첫 주는 가벼운 재활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제 방을 찾아와 스트레칭을 도와주었습니다. 교수님,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계단 하나 오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제 심박수, 혈압,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병원으로 전송되었고 김 교수팀이 원격으로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조금 무리하게 운동을 했더니 30분 후 김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좀 무리하셨네요. 내일은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로 세심하게 관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저는 혼자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시설 근처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곳을 걸으며 한국의 봄을 느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었고 식사도 일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 심장 기능이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정기 검진에서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심장은 이제 40대 수준입니다. 정말 잘 회복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서울 시내 투어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조화로움에 감탄했습니다. 600년 된 고궁과 최첨단 빌딩이 공존하고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양사가 추천해준 한식 건강식은 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효 음식들이 특히 좋다고 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등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지만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재활시설의 치료사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모두가 친절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제스처와 미소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분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손길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김 교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슬펐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이곳은 제게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전체 의료진이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제게 한국 전통 부채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한국을 방문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제게 준 것은 단순히 건강한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미래였으며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한국의 놀라운 의료 기술을,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모두에게 전할 것이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카를로스, 20년은 젊어 보이네. 제 주치의였던 마드리드의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포기했던 환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시다니. 저는 그에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AI 진단, 실시간 원격 협진,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까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 의료계에서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심장 수술과 장기 이식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날,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지역 의료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가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를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기술의 증거입니다. 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 수술 과정, 병원의 첨단 시설, 재활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심장 수술 성공률 95%, 평균 재원 일수, 유럽의 절반, 로봇 수술 건수 세계 2위, 5년 생존율, 세계 최고 수준.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 시스템의 효율성, 환자 중심의 케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 의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의대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유럽 의료는 뒤처진 것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유럽 의료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IT 기술과 의료의 융합,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학회와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유럽 심장학회, 국제의료기술 컨퍼런스, 스페인 의사협회 등에서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매번 청중들은 놀라워했고 많은 의료진이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스페인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지만 환자를 결코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단순히 환자 번호 1, 2, 3, 4, 5가 아니라 카를로스 교수님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고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다뤄졌습니다. 죽음 직전의 교수, 한국에서 기적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 병원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제 가족이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을 도왔습니다. 한국 병원과 연락을 도와드리고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도운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의사들은 놀라워합니다. 교수님, 65세 맞으십니까? 심장 나이가 40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다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김 교수팀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건강을 체크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화상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제 마지막 강연은 유럽 의학 아카데미에서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21세기 의료의 미래는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 효율성과 세심함, 혁신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의 심장은 이제 한국과 함께 뜁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세계에 한국의 위대함을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새로운 삶을 받은 이유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속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한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이 감사를 세상에 전하는 데 쓸 것입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준 것은 생명 그 이상입니다. 희망이고 미래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카를로스 교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세계가 포기한 생명을 살려내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감동과 자긍심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